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전국적인 불체자 일제 검거가 오는 썬데이부터 벌어지게 됩니다. ICE 이민국 경찰의 일제 검거는 시카고를 비롯한 주요 10개 도시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약 2천여 가정이 타겟입니다.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고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거나 또는 그냥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들을 얘기합니다. 지난 6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의 추방 검거 작전을 2주일 연기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다시 재개할 것이라고 명백하게 했는데 그 시한이 바로 이번 주 썬데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초부터 일제 검거가 곧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왔는데 오늘 주요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 것을 보면은 바로 오는 썬데이 14일부터 며칠 동안 이 작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카고 시장이라든가 일리노이 주지사는 모두 시카고는 웰커밍 시티의 위치를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이민국 경찰의 추방 검거 작전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곧 있게 될 이민국 경찰의 불체자 가족 일제 검거 추방 작전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시카고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ICE의 일제 검거 작전은 전국 10대 도시에서 실시가 되는데 해당자인 불체자 가족들의 걱정과 우려는 물론이고 해당 도시 자체가 꽤 nervous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체자 부모들의 추방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산 가족을 양산하게 되고 특히 어린이 또 미성년자의 부모들을 추방하게 되면은 시민권 자녀들의 보호라든가 양육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대도시에서의 불체자들의 위치가 한꺼번에 추방하기에 쉽지가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카고의 경우에 식당업소 등지에서 근무하는 숫자가 약 30만 명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약 40%가 불체자 또는 그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모두 추방하면은 식당이라든가 요식업소가 다 마비가 될 것이다. 그런 가정도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6월 22일에 일제 검거 소식을 트윗을 통해서 밝혔는데 이 주무부서들 DHS라든가 ICE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작전에 나설 실무 경찰관들의 안전을 우려하면서 그의 사전 공개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서 내에서도 강경파, 온건파가 갈려져 있어서 의견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DHS의 Acting Secretary인 케빈 맥칼린은 이산 가족을 양산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인 어린이들과 미성년자의 부모 불체자 추방은 적합하지 않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크 모건 ICE Immigration and Custom Enforcement 이 이민국 경찰의 디렉터는 이것을 지지하고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지금 Commissioner of Custom and Border Protection의 국장입니다. 이번 작전의 성공 여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ICE의 추방 명단에 있는 단속 대상자들이 어디론가 도피하거나 피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검거 당시에 불체자들의 자녀가 미국 시민이게 되면은 일단 호텔에 가서 가족을 유치하고 미성년 자녀들을 인계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그 가족의 일원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민자 보호단체들이 사전 준비와 교육을 열심히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민국 경찰이 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ICE는 일반 경찰처럼 문을 부수고 집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묵비권 행사라든가 변호사 선임 요구라든가 서명 거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교육이 돼 있어서 ICE의 검거 절차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민 단속 시에 ICE의 명단에 들어있는 이웃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불체자인 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이들도 체포가 됩니다. 이들은 일단 텍사스라든가 펜실베니아에 있는 불체자 구금 시설로 가게 되는데 만일 시설이 부족할 경우에는 호텔에 잔류하게 됩니다. 이 시카고 시장 어제 기업인들과 회합을 가졌었는데 이 자리에서 ICE의 일제 검거가 곧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시카고 경찰이 ICE와 협조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단속이라든가 체포 지원이라든가 유치장 이용이라든가 또는 시카고 폴리스의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ICE가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이프는 시카고는 항상 웰커밍 시티로 남게 될 것이고 ICE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 시카고 경찰은 단속 대상자가 갱 멤버이든지 또는 중범죄로 기소가 된 자이든지 또는 지명 수배자일 경우에는 ICE에게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메이어는 우리는 이민 커뮤니티로 구성된 도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가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리노이 이 레스토랑 어소시에이션의 샘 토이 회장은 시장의 견해에 지지를 표시하면서 회원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된 단속 시의 대응 방법을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카고에서 이민자는 이 도시의 근간이었으며 이 도시는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이 세운 도시가 바로 이곳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가버너 J.B. 프리스커는 어제 시카고에서 시카고 시장의 견해를 지지했습니다. 그는 일리노이 주 경찰은 어떤 정보를 나눠야 될지 어떤 협조를 해야 될지의 그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의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업무라고 말했습니다. 그 주민이 불체자이든 아니든 이것은 상관없고 이들이 ICE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남부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경 침입자의 숫자는 지난 5월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5월의 체포 건수가 14만 4천 명,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이 숫자가 6월에 28%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름철이 되면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줄기에 마련이지만은 작년 같은 기간에는 11%만이 하락했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11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동부 플로리다, 조지아, 루이지애나주 등을 향해 북상 중인 열대성 저기압이 곧 열대성 폭풍으로 발달한 뒤 위험한 수준의 허리케인으로 위력이 커질 수 있다고 국립기상청이 경고했습니다. 현재 플로리다주 패넨들 지역을 향해 나선형 형태로 북상하는 열대성 저기압은 풍속이 시속 39마일을 넘어서면서 열대성 폭풍 베리로 명명하게 됩니다. 기상청은 남동부 해안 지역에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강풍과 폭우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허리케인 센터는 플로리다 패넨들 지역부터 텍사스주 해안, 미시시피주 협곡, 루이지애나주 등지로 열대성 폭풍의 진로가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도시 배수망이 취약한 뉴올리언스는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강타하면서 시 전역에 방제 체제가 붕괴, 사상자 1000여 명과 수십만 명의 이재민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오는 14일부터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체포를 위한 급습 작전을 실시합니다. 언론은 어제 2명의 전현직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민세관 단속국이 14일부터 수일에 걸쳐 불법 체류자 수천 명을 체포하기 위한 전국적인 급습 작전을 시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체포된 이들은 텍사스와 펜실베니아 가족 구금센터로 보내질 전망입니다. 일단 이번 급습 작전 목표는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미국에 불법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최소 2,000명 상당의 불법 체류자들이며 작전은 국내 최소 10개 도시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11년) 전 아동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을 불기소 처리하는 데 일조한 알렉산더 어코스타 노동장관이 어제 노동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검찰은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형량을 협상했다는 것 자체가 관대한 처리로 인식될 수 있으나 앱스타인을 무죄로 빠져나가게 하는 것보다 일부라도 유죄를 인정하고 그를 성범죄자로 등록시키는 것이 검찰로서는 더 확실한 방안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어제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달 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어제 무역 분쟁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위협받는 미국 경제의 확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이 하원 금융위원회에 이 같은 증언을 마친 직후 발표된 연준의 6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1세기가 넘도록 시카고에서 발행해오던 신문 시카고 디펜더가 어제 마지막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이 신문은 시카고 흑인 사회를 대변해왔는데 재정난으로 앞으로는 디지털판만 발행합니다. 시카고 디펜더는 1905년에 발간된 후 남부 흑인 시카고 이주와 민권 투쟁 시대의 시카고 흑인 커뮤니티를 대변해왔습니다. 애완용 돼지의 시카고 공원 출입을 위한 법적인 투쟁이 계속됩니다. 37살 켄 마일은 장애자 반려동물인 돼지의 공원 출입을 허락해달라는 소송을 2년째 계속해왔습니다. 공원국은 이 소송의 기각을 연방법원에 청원했는데 법원은 어제 이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고소인은 이 돼지가 장애자인 자신의 반려동물이므로 개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레이큐 지역에 있는 유태사원 주차장 지하에서 대형 금고가 발견돼 해체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대형 금고는 하수도 공사를 하던 근로자들에 의해 발견됐는데 이들은 이 금고를 열고 그 내용물을 나누기로 약속했습니다. 3,000파운드나 나가는 이 금고를 열기 위해 락스미스가 2주째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해체 작업 비용은 $10,000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기온은 70도대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최고 77도, 최저 60도. 내일은 맑은 날씨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은 다시 1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내일 최고 87도, 최저 70도. 토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으나 오후 한때 소나기나 썬더스톰이 예상됩니다.
최고 88도, 최저 68도. 주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고 87도, 최저 71도입니다.